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평범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대에 차서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버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김영숙 씨는 올해 63세입니다.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가 은퇴한 후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늘 바쁘게 살아온 삶이 갑자기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 명예, 지위, 남들의 시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신을 짓눌러온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삶의 교훈에선 60세 이후 버려야 할 것들과 그것들을 버렸을 때 찾아오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작은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타인의 시선을 버리세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며 살고 계신가요?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들의 눈치를 보며 보냈을까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젊었을 때는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중년이 되어서는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정호 씨는 올해 65세입니다. 그는 평생을 교사로 살아왔고 은퇴 후에도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을 고집했습니다. 집 근처 마트에 가더라도 반드시 정장을 차려입었고 운동을 할 때도 깔끔한 운동복만 입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선생님이었던 사람이 남들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작은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병원 가운을 입고 누워있는 자신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체면과 이미지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퇴원 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편안한 옷을 입고 동네를 산책하고 예전에는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공원에서의 운동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하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좋은 차를 타야 한다는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제는 그런 것들부터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평균 4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울증 발생률도 30% 이상 낮았습니다. 이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넘어 실제로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순자 씨는 68세입니다. 그녀는 평생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중년이 되어서는 자녀들과 이웃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가 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딸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평생 하고 싶었지만 참아왔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고 평생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여자가 혼자 여행을 다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더 이상 그런 말들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녀는 동네에서 가장 활기찬 노인으로 알려져 있고 오히려 다른 분들이 그녀를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6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남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가 편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각자의 삶을 살기에 바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버린다는 것은 무례해지거나 예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거의 후회를 버리세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과거의 어떤 선택이나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신가요? 60년이 넘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마치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민수 씨는 올해 67세입니다. 그는 40년 전 젊은 시절에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견 차이로 다투게 되었고 결국 그 친구와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 후 그 친구는 혼자서 사업을 크게 키워 성공했고 최 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최 씨는 40년 동안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참고 함께 했더라면 지금쯤 나도 성공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그 옛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진 그 친구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간 최 씨는 그 친구의 아내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업 성공을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했고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으며 마지막 몇 년은 병마와 싸우며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최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부러워하고 후회했던 그 삶이 과연 정말 행복한 삶이었을까? 자신은 비록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왔고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길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려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후회를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노인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2.5배 높고 수면장애를 겪을 확률도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를 현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요?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들도 사실은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든 소중한 경험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영 씨는 70세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부모님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결혼 생활은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2명의 훌륭한 자녀를 얻었고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그녀의 자녀들은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고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정 씨는 이제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행복한 자신을 만들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후회를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경험을 다르게 해석해 보세요.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였다고,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은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60세가 넘었다면 남은 인생을 과거의 후회로 채우지 마시고 현재의 행복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집안은 항상 깨끗해야 하고, 손님이 오면 근사한 음식을 대접해야 하고, 외출할 때는 완벽한 옷차림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완벽주의는 젊었을 때는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60세가 넘으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한지연 씨는 올해 64세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완벽주의자로 살아왔습니다. 집안은 언제나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야 했고 요리는 항상 레스토랑 수준이어야 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성적 관리에 엄격했고 결혼 후에도 손주들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그녀는 늘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심한 불안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스트레스가 그녀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완벽함이 사실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늘 긴장하고 불안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한 씨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요리를 할 때도 간단하게 만들어도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손주들에게도 덜 엄격해졌고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완벽함을 포기하자 가족들은 오히려 더 편안해했고 그녀 자신도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60세 이상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불안장애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았고 삶의 만족도는 평균 35%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완벽주의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줍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게 되고 관계가 경직되며 결국 외로워집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태훈 씨는 69세입니다. 그는 평생을 회계사로 일하며 숫자 하나도 틀리면 안 되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가계부는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록했고 약속 시간에는 절대 늦지 않았으며 모든 계획은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항상 그렇게 빡하게 사세요? 조금 여유 있게 사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모습이
손주에게는 답답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가계부를 1,000원 단위로 간소화했고 약속에 5분 정도 늦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계획에 없던 일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주의를 버린다는 것은 대충 살거나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수와 불완전함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책망하는 대신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또한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대충 해도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제주도에 사시는 박영희 씨는 72세입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항상 완벽한 주부이자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좌절스러웠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청소를 매일 하지 않아도 괜찮고 손님이 와도 간단한 음식으로 대접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 시간에 그녀는 평생 하고 싶었던 독서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동네 독서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고 매주 새로운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6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고 불완전해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완벽주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세요. 여러분, 혹시 집안을 둘러보면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물건들로 가득 차 있지 않으신가요? 언젠가 쓸 것 같아 아까워서 추억이 담겨 있어서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집 곳곳에 자리 잡고 있나요? 60세가 넘으면 이제는 물건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비워내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이광수 씨는 올해 66세입니다. 그의 집은 30평대 아파트인데 절반 이상의 공간이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입었던 옷, 10년 전에 읽었던 책, 언젠가 고쳐 쓸 거라며 쌓아둔 고장난 가전제품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쓰던 장난감과 교과서까지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늘 답답해했습니다. 집이 창고도 아니고 왜 이렇게 물건을 버리지 못하느냐고 말했지만 이 씨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물건에 추억이 담겨 있고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고 집은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고 집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질러진 환경은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물건들을 정리하기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씩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5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을 기부하고 다시는 읽지 않을 책들을 동네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고장난 가전제품들은 폐기 처분했고 자녀들의 물건은 사진으로 남기고 정리했습니다. 놀랍게도 물건을 버릴수록 마음이 가벼워졌고 집안이 넓어지면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정리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40% 낮고 인지 기능도 더 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낙상사고 위험도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질러진 환경은 단순히 보기 싫은 것을 넘어 실제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물건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물건들 중 상당수는 사실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증거물일 뿐입니다. 그것들을 버린다고 해서 추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천에 사시는 최순희 씨는 68세입니다. 그녀는 평생 모은 그릇과 주방용품이 수백 개에 달했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명절을 대비해서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몇 개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장롱 속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정리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했고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상태가 좋은 것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처분했습니다. 정리를 마친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물건을 버리니까 마음속 짐도 같이 버려지는 느낌이라고 말입니다. 물건을 정리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을 세우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언젠가 쓸 거라는 생각은 대부분 실현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복되는 물건은 하나만 남기고 정리하세요. 같은 기능의 물건이 여러 개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정재훈 씨는 70세입니다. 그는 은퇴 후 취미로 낚시를 시작했는데 낚시 용품을 계속 사모으다 보니 방 하나가 낚시 도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몇 가지뿐이었고 나머지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쌓여만 갔습니다. 어느 날 그의 손자가 방문했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많은 낚싯대가 필요하세요? 그때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낚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모으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낚시 동호회 후배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낚시가 더 즐거워졌고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낚시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비울수록 더 많은 것이 보이고 비울수록 더 가벼워집니다. 5번째, 자녀에 대한 걱정을 버리세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다 큰 자녀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아들은 결혼은 언제 할지, 딸은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손주들 교육은 잘 되고 있는지 걱정하며 사시나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향하기 마련이지만 60세가 넘으면 이제는 그 걱정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안산에 사시는 김혜숙 씨는 올해 65세입니다. 그녀에게는 35세 아들과 32세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딸은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자녀들 걱정에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은 언제 결혼할지, 딸과 손주는 잘 살고 있는지 걱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걱정 섞인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빨리 좋은 사람 만나라고, 딸에게는 힘들면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걱정만 하느냐, 우리도 다 컸으니 알아서 잘 산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도한 걱정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으며 자녀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걱정이 자녀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김 씨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하는 횟수를 줄였고 전화를 할 때도 걱정하는 말 대신 응원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잔소리 대신 경청을 했고 조언 대신 공감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자 자녀들이 오히려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고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과도한 걱정과 간섭은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부모 자신의 정신 건강에도 해롭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의 독립성과 자존감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은 부모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이제는 성인이고 그들만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을 믿고 존중하며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박상철 씨는 67세입니다. 그에게는 40세 된 아들이 있는데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해 많은 빚을 졌습니다. 박 씨는 아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꺼내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박 씨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부모가 항상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아들은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아들을 돕고 싶다면 이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봐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들의 새로운 사업 계획에 돈을 대달라는 요청을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대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네가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처음에 아들은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했습니다. 스스로 작은 일자리를 구했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박 씨의 아들은 비록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고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을 독립적인 성인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이정희 씨는 69세입니다. 그녀의 딸은 10년 전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그리워 매일 울었고 딸의 삶이 걱정되어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딸은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이 씨는 딸 걱정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합니다. 동네 요가 교실에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닙니다. 딸과는 정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응원하며 서로의 삶을 존중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모녀 관계가 더 돈독해졌고 딸도 더 자주 연락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이제 어른입니다. 그들을 믿고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지지해 주세요. 걱정과 간섭 대신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할 때 자녀들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자녀 걱정을 내려놓고 자신의 행복에 집중할 때입니다. 6번째, 건강염증을 버리세요. 여러분, 혹시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나요? 인터넷으로 증상을 검색해보고는 자신이 심각한 질환에 걸렸다고 확신하시나요?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건강 염려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윤미숙 씨는 올해 62세입니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건강에 과도하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두통이 있어도 뇌종양이 아닐까 걱정하고 배가 아프면 암이 아닐까 불안해했습니다. 병원을 한 달에 서너 번씩 찾았고 검사를 받아도 안심이 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또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건강하다고 말했지만 윤 씨는 믿지 못했습니다. 혹시 의사들이 놓친 것은 아닐까,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병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건강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보냈고 건강 보조식품을 수십 가지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더 불안해졌고 건강은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이 생겼고 소화도 안 되고 두통도 더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공황장애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불안이 실제 질병이 아니라 심리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금씩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검사 횟수도 줄였습니다. 건강정보 검색도 하루 3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놀랍게도 건강 염려를 내려놓자 오히려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불면증이 개선되었고 소화도 잘 되고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녀는 정기검진만 받고 일상적인 작은 증상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건강염려증이 있는 노인들은 실제로 건강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현저히 낮고 불안장애와 우울증 발생률이 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일반인의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하고 작은 증상들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조금 아프다고 해서 바로 큰 병은 아닙니다. 포항에 사시는 김동진 씨는 70세입니다. 그는 5년 전 친한 친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졌습니다.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자신도 암에 걸린 것은 아닐까 걱정했고 병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혈압을 하루에 여러 번 재고 혈당도 수시로 체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렇게 걱정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더 나쁩니다. 정기 검진만 잘 받으시고 일상생활을 즐기세요.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혈압과 혈당은 아침 한 번만 체크하기로 했고 병원은 정기 검진 때만 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는 건강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식사를 건강하게 하고 충분히 잠을 잤습니다. 걱정하는 시간을 줄이고 실천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건강 지표들이 좋아졌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건강 염려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기검진은 반드시 받되 불필요한 검사는 피하세요. 둘째, 인터넷 건강정보 검색을 제한하세요. 대부분의 정보는 불안만 키울 뿐입니다. 셋째, 작은 증상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며칠 지켜보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강릉에 사시는 최명숙 씨는 68세입니다. 그녀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병에 걸리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언젠가 큰 병에 걸릴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20가지 넘게 먹었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만 찾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스트레스가 쌓였고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왜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 말에 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고 정작 삶을 즐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건강보조식품을 몇 가지만 남기고 정리했고 음식도 다양하게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 위해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정기검진을 받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세요. 그렇게 살 때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고 계신가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혹시 모를 병원비를 위해 한 푼 한 푼 아끼며 사시나요? 경제적 안정은 중요하지만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평택에 사시는 한석봉 씨는 올해 71세입니다. 그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고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푼을 쓰는 것도 아까워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겨울에도 두꺼운 옷을 입고 지냈고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여행이라도 가자고 하면 돈 아깝다며 거절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늘 답답해했습니다. 돈은 많은데 왜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느냐고 물었지만 한 씨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아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던 어느 날 한 씨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를 피하고 삶을 즐기라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한 씨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무슨 소용일까? 그날 이후 한 씨는 변화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동네 경로당에 기부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돈을 쓰기 시작하니 마음이 편안해졌고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노년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소비를 하는 노인들이 과도하게 절약하는 노인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50% 이상 높고 우울증 발생률도 40% 낮다고 합니다. 또한 가족 관계도 더 원만하다고 합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충분히 모았다면 이제는 적절히 쓰면서 삶을 즐길 때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양순자 씨는 73세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평생 열심히 일해서 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돈 쓰는 것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항상 미래를 위해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양 씨는 후회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행도 더 다니고 맛있는 것도 더 많이 먹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더 보낼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돈은 남았지만 함께 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양 씨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후회 없이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평생 가고 싶었던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 매주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 문화 공연도 자주 관람합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도 기꺼이 돈을 씁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돈을 적절히 쓰면서 사니까 삶이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다고 말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낭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쓰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고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철수 씨는 69세입니다. 그는 은퇴 후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지쳐갔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한테 돈 물려주려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우리는 스스로 벌어서 살 수 있어요. 아버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했던 일들이 사실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건강관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바둑을 배우고 등산도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닙니다. 여러분, 돈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돈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6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모으는 것보다 현명하게 쓰는 것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위해 돈을 사용하세요. 그렇게 할 때 돈도 빛이 나고 삶도 풍요로워집니다. 결론, 버릴수록 풍요로워지는 인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이 천국처럼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버리고, 과거의 후회를 버리고, 완벽주의를 버리고,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자녀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버리고, 건강 염려증을 버리고,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걸음이 가벼워지고, 불필요한 걱정을 버리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착을 놓으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불필요한 것들에 낭비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삶의 의미입니다. 가족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버릴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질수록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60세 이후 행복한 은퇴 생활의 비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한 옷을 입고 외출해 보세요. 내일은 오래된 물건 하나를 정리해 보세요. 모레는 자녀에게 걱정하는 전화 대신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기는 정말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가져야 할 것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